안녕하세요, 여러분. 튜나 편입학원에서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온입니다. 저는 약대를 다니다가 자퇴 후 치대 일반 편입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약대 편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번 분석을 위해 사용한 표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저는 편입 컨설팅을 통해서 메디컬 편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다수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지원할 때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는 고학점, 저학점, 문과생, 비전공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요. 각 학생의 전적 대학, 성적,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들이 어떤 학교에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분석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자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약대 편입에서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정성대와 정량대의 차이입니다. 정성대는 서류 평가의 비중이 큰 학교로 나이, 전적 대학, 전공, 논문이나 연구 경험 등의 요소를 중시합니다. 서울권 약대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고학점과 좋은 스펙을 가진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량대는 공인영어 성적, GPA, 지필고사 성적 같은 객관적인 수치에 비중을 둡니다. 정량대는 비전공자나 학점이 다소 낮은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학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 학교의 전형 요소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정량대 전형 요소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부터 보시면, 강원대의 전형 요소는 필기, 공인영어, GPA,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공인영어 60%, GPA 40%를 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30%, 필기고사 점수가 7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경성대의 경우 전형 요소는 필기고사, 공인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1단계 필기가 85, 공인영어가 100%이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90, 그리고 면접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다음은 계명대입니다. 계명대의 전형 요소는 필기고사, 공인영어, GPA,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필기 50%, 공인영어 20%, GPA 10%를 반영하고, 이렇게 총합 80%가 1단계 점수가 되고, 그리고 2차 1단계 점수 80, 면접 20 이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인데 일반 생물학, 전자생물학, 생화학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고, 사실 일반 생물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화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입니다. 단국대학교의 전형 요소는 필기고사, 공인영어,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필기고사 70%, 공인영어 성적 30%로 이루어져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70%로 축소가 되고, 면접이 30%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다음은 대구 가톨릭대입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전형 요소가 필기고사, 공인영어, 서류는 패솔페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필기고사를 60% 반영하고 공인영어를 40% 반영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70%, 그리고 면접이 30%이고 서류는 패솔페일로 판단합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여전히 생물화학입니다. 다음은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는 전형 요소가 필기고사, 공인영어, GPA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일괄 선발 방식입니다. 필기고사 80%, 공인영어 10%, GPA 10%로 이루어져 있고,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다음은 목포대입니다. 목포대학교는 전형 요소가 필기고사, 공인영어, GPA, 서류, 면접 이렇게 정형대인데 되게 많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고, 선발 방식 1단계에서는 공인영어 60%, GPA 50%를 보고, 2단계에서는 필기고사 60%, 그리고 1단계 점수가 40%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3단계를 기록을 안 했는데, 3단계는 2단계가 60%이고 면접이 다시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학교인 게, 1, 2, 3단계를 거치면서 각각 이전 단계 합산 점수가 대폭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 가면
이전 단계에 있는 공인영어나 GPA 등이 변별력이 그 차이가 매우 적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의 비중이 스로 3단계에서 매우 커지고 또 까다로운 점이 필기고사에서는 화학만 보고 면접에서는 생물 지성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삼육대입니다. 삼육대학교는 전형 요소가 필기, 공인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필기 80%, 공인영어 20%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80%로 축소되고 면접이 20%를 차지합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입니다. 우석대학교는 전형 요소가 필기, 공인영어 이루어져 있으며 일괄 선발 방식입니다. 필기고사가 200점 그리고 공인영어가 100점입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원광대학교는 전형 요소가 필기, 공인영어,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공인영어 100점, 그리고 2단계에서 필기고사 20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대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전형 요소가 필기, 공인영어, GPA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에서 공인영어 30%, GPA 20% 이렇게 총 50%가 되고 2단계에서 아까 그 퍼센트가 1단계 총합 점수가 되고 그리고 2단계에서 필기고사 점수가 퍼센트가 됩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다음은 전북대입니다. 전북대 학교는 전형 요소가 필기, 공인영어, GPA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에서는 공인영어 60%, GPA 20%를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80%, 필기 80%, 면접 40% 이렇게 점수가 배분되어 있는 그리고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다음은 제주대입니다. 제주대학교는 전형 요소가 필기, 공인영어, GPA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공인영어 40%, GPA 40%로 이루어져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20%로 축소되고 필기고사가 40%, 면접이 40%입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다음은 충남대입니다. 충남대학교는 필기, 공인영어, GPA 면접으로 전형 요소가 이루어져 있고 1단계 반영 비율은 공인영어 40%, GPA 10%입니다. 그래서 이 50%가 1단계에 반영이 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50%와 필기고사 50%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3단계가 면접인데 면접은 패스올 페일 방식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통과를 하면 이전 단계에서 점수 합산을 해서 가장 높은 순서대로 선발을 하게 되고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입니다. 네, 다음은 정성대 전형 요소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전형 요소가 필기, 면접, 서류로 이루어져 있고 1단계에서 필기 100%를 보고 2단계에서는 필기 60%, 면접 20%, 서류 20%를 봅니다. 필기고사 과목이 생물화학입니다. 다음은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전형 요소가 공인영어, GPA, 서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단계에서는 공인영어 40%, GPA 40%, 서류 20%로 이루어져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75%가 반영이 되고 면접 점수가 25%입니다. 다음은 덕성여대입니다. 덕성여대는 전형 요소가 공인영어, GPA, 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일괄 선발 방식입니다. 공인영어 30%, GPA 30%, 서류 40%가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부산대입니다. 부산대학교는 공인영어, GPA, 서류, 면접 등이 전형 요소이며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공인영어 30%, GPA 30%, 서류 20%로 이루어져 있고 2단계에서는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다음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학교는 GPA, 서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1단계에서는 GPA 50%, 서류 50%를 보고 2단계에서는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전형 요소는 서류, 면접이고 1단계가 서류 100%, 2단계가 면접 100%입니다.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전형 요소가 GPA, 공인영어, 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1단계 GPA 60%, 공인영어 40%이고 2단계에서는 1단계가 60%로 축소가 되고 서류가 40%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는 필기, 서류, GPA, 공인영어, 면접 등으로 선발하며 선발 방식은 1단계 필기 40%, 서류 30%, GPA 20%, 공인영어 10%로 이루어져 있으며 2단계에는 1단계의 점수가 60%로 축소가 되고 면접이 40%가 들어갑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영어, 그리고 특이하게 수학을 봅니다. 다음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전형 요소가 공인영어 GPA 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공인영어 20%, GPA 40%, 서류 40%가 반영됩니다. 다음은 인제대입니다. 인제대는 전형 요소가 공인영어, GPA, 서류, 면접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공인영어 40%, GPA 40%, 서류 20%로 이루어져 있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160% 그리고 면접이 4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전형 요소가 필기, 서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1단계가 필기 100%이고 2단계에는 1단계 점수가 60%로 축소가 되고 서류 점수가 20%, 면접 점수가 20%입니다. 필기고사 과목은 생물화학이고 이 시험은 중앙대학교 화학과 생물학과 편입 문제지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주로 전공 분야 지성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차이과학대입니다. 차이과학대에는 전형 요소가 공인영어, GPA, 서류,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발 방식은 1단계에서 공인영어 20%, GPA 20%, 서류 60%가 반영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50%로 축소되고 면접 점수가 50%입니다. 면접에서는 생물 추론, 화학 추론, 분석 능력 등을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대입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 GPA, 서류, 면접으로 전형 요소가 해당되고 1단계에서는 공인영어 30%, GPA 30%, 서류 40%를 반영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가 60%이고 제가 여기 잘못 적어놨는데 필기고사 점수가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필기고사가 생물,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각 학교가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잘 봐야 강점을 가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이 학교별로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